그녀를 처음 알게 된 건 2년 전쯤이었다. 부산 사는 친구 민수 녀석에게서 연락이 와서 자기 장모님이 우리 사무실 근처에 식당을 내셨는데 시간 될 때 한번 가서 식사라도 하고 와달라는 부탁이었다. 민수 장모님 되세요?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서자 예상치 못한 아름다운 여인이 나를 맞았다. 네. 민수 장모예요. 반갑습니다. 그녀가 고운 목소리로 답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민수에게 장모님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뵈니 훨씬 미인이시네요. 사위 친구라는 말에 그녀는 환하게 눈웃음을 지으며 반갑게 인사를 건넸다. 그런데 눈앞에 그녀는 내가 여태껏 살면서 만난 여성들 중 5손가락 안에 꼽힐 만한 아름다운 미모를 지니고 있었다. 보통의 아줌마라는 단어로는 형용할 수 없는 세련되고 여욕적인 분위기에 나는 흠칫 놀랄 수밖에 없었다. 평소 나이 많은 여자에게는 이성적인 관심이 전혀 없던 나였지만 그녀가 바로 옆으로 다가와 메뉴를 추천해 줄 때 뭐랄까 심장이 옅게 떨리는 듯한 묘한 설렘마저 느꼈다. 사실 친구 민수는 띠동갑도 훌쩍 넘게 차이나는 어린 여자와 재혼을 했지만 개인적인 일로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한 터라 친구 장모님과는 그날이 정말 초면이었다. 장모님이 식당을 하신다는 말에 당연히 예수는 좋긴 넘으셨으리라 생각했는데 눈앞에 그녀는 충격적일 만큼 아름다운 40대 중반의 미시 같은 외모였다. 나이는 48이라고 했다. 생각해보니 아래로 띠동갑이 넘는 아내를 둔 친구놈과 위로 띠동갑인 장모님이라니 기묘한 관계였다. 만약 그녀의 얼굴을 굳이 연예인에 비유한다면 정말이지 배우 이일원님을 빼닮은 우아하면서도 고혹적인 분위기 그 자체였다. 어머, 연락이라도 좀 주시고 오시지 그랬어요. 그랬으면 좀 더 이쁘게 꾸미고 손님 맞이를 했을 텐데. 주방에서 일하다 나와서 제 몰골이 좀 흉하죠? 그녀가 환한 미소로 말했다. 아니요. 그런 말씀 마세요. 흉하다니요. 너무나도 아름다우십니다. 그냥 간단히 인사드리고 식사나 하려고 들렀습니다. 일부러 부담드리고 싶지 않아서요. 호호. 그래도 귀한 손님이신데. 호호. 그렇게 좋게 봐주시니 고맙네요. 그녀의 눈가에 다시 잔잔한 웃음꽃이 피었다. 그녀의 식당 음식은 까다로운 우리 사무실 직원들 모두의 입맛을 사로잡았다. 덕분에 우리는 금세 단골이 되었고 나 역시 그녀와 마주치는 횟수가 잦아졌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그녀의 개인적인 이야기도 듣게 되었다. 5년 전 남편과 사별하고 혼자 지내왔다는 이야기.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 사무실의 50살이 넘은 한 직원과 짧게 만났었다는 이야기였다. 솔직히 가슴 한켠이 불편했다. 질투였을까? 그녀는 그 직원과 석 달 정도 만났다가 헤어졌는데 나중에 이유를 물으니 그 직원이 자신을 진심으로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느끼고는 미련 없이 관계를 정리했다고 했다. 그녀의 솔직함과 단호함이 인상 깊었다. 그렇게 그녀가 그 직원과 헤어지고 난 후 우리는 가끔 일과 시간 후에 개인적인 연락을 주고받기 시작했다. 통화할 때마다 그녀는 내게 언제 식당으로 놀러 와라. 내가 맛있는 거랑 술 한 잔 사줄게라며 직접적으로 만나자는 제스처를 취했다. 이상하게도 그녀와 단둘이 술이라도 마시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 것만 같은 예감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매번 네. 알겠습니다. 시간 내서 꼭 갈게요. 라고만 대답할 뿐 쉽사리 행동으로 옮기지 못하고 그녀의 주변만 맴돌았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에게서 전화가 걸려왔다. 오늘 식당 쉬는 날이에요. 놀러 한번 오세요. 나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그날 바로 퇴근 후 만나기로 약속을 정했다. 퇴근 시간이 되어 그녀와 만나기로 한 장소로 차를 몰면서 나는 머릿속으로 복잡한 계산을 했다. 이 매력적인 여인과 단둘이 밤을 보낸다면 어떤 분위기가 좋을까? 어떻게 해야 이 관계를 진전시킬 수 있을까? 하는 은밀한 기대감이 피어올랐다. 두근. 이게 얼마 만에 느껴보는 설렘인가 말이다. 기분 좋은 설렘. 저녁 식사와 함께 편안하게 술잔을 기울일 수 있는 조용한 장소를 물색했다. 시내 중심가 건물 4층에 위치한 은은한 조명의 일식집이었다. 우리는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았다. 그녀는 능숙하게 소주 2병과 안주를 주문하더니 내게 한 잔을 따라 주었다. 운전해야 해서요. 저는 음료수 마실게요. 내 말에 그녀가 말했다. 에이, 무슨 소리예요? 대리 부르면 되잖아요. 아님 여기서 술 다 깨고 가든가. 그녀의 단호하면서도 장난스러운 말에 나는 결국 잔을 받았다. 그럼 딱 한 잔만요. 그렇게 시작된 술은 한 잔만 더, 한 잔만 더 하다가 결국 2병을 거의 비우게 만들었다. 시계를 보니 시간이 꽤 흘러 있었다. 이제 슬슬 가야 할 것 같은데요. 내가 말하자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요. 근데 우리 둘 다 술이 꽤 됐는데? 이대로 운전하긴 좀 그렇고. 그녀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여기 건물 지하에 DVD 방이 있던데. 거기서 영화 한 편 보고 술 깨고 가는 거 어때요? 뜻밖의 제안이었다. 저는 그런데 한 번도 안 가봤는데. 나는 약간 망설였다. 그녀는 호탕하게 웃었다. 호호호호호. 어머, 그래요? 그럼 오늘 저랑 처음으로 가보면 되겠네요. 사실 저도 처음이에요. 거긴 보통 연인들끼리 조용히 가는 곳이라고 들었는데 저랑 가도 괜찮으시겠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는 내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다. 뭐 어때요? 그럼 오늘 하루만 우리 서로 애인해주기로 하면 되죠. 애인이라고. 애인. 이 얼마나 오랜만에 들어보는 단어인가 말이다. 그녀의 말에 심장이 쿵 떨어지는 느낌이었다. 그렇게 친구 장모와 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DVD방이라는 곳으로 향했다. 지하에 내려가니 아늑한 분위기의 DVD방이 나왔다. 나는 카운터로 가서 아주 일부러 배우 조여정 주연의 영화 90 제왕의 첩을 골라 결제했다. 아르바이트생의 안내를 받아 가장 안쪽에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좁지만 아늑한 공간에 푹신한 소파가 놓여 있었다. 우리는 자리에 앉아 음료수를 마시며 영화를 보기 시작했다. 한 10분쯤 지났을까. 나는 슬그머니 소파에 길게 누웠다. 옆을 보니 그녀는 예상치 못한 영화 내용에 조금 당황한 기색인지 소파 끝에 걸터 앉아 화면을 보면서도 자꾸 내 눈치를 살피는 듯했다. 혹시나 영화 내용 때문에 기분 상하진 않았을까 걱정했지만 다행히 그녀는 화면에 제법 집중하고 있는 듯 보였다. 이때다 싶었다. 나는 용기를 내어 소파 끝에 앉은 그녀의 옆으로 슬그머니 다가가며 말했다. 우리 오늘 하루 애인 하기로 했잖아요. 조금 더 편하게 봐도 되지 않을까요? 말과 함께 나는 팔베개를 해주려는 듯 그녀의 머리맡으로 팔을 넌지시 밀어 넣었다. 그녀는 아주 작게 움찔했지만 이내 내가 하는 대로 가만히 몸을 맡겼다. 그녀는 여전히 화면만 주시하고 있었지만 나는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우리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죠? 그녀가 숨을 멈추는 게 느껴졌다. 알아요. 작은 목소리가 돌아왔다. 근데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편하게 해요. 우리 이제 한두 살 먹은 애들도 아니잖아요. 나는 좀 더 과감해졌다. 아무리 그래도 사위 친구인데. 그녀의 목소리에 망설임이 묻어났다. 여기 우리가 같이 있는 거 아무도 몰라요. 그냥 우리 둘만의 비밀로 하면 되잖아요. 나는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그녀는 여전히 화면을 보며 말했다. 그래도 좀 창피한데. 뭐가요? 뭐가 창피해요? 나이 차이 때문에 그래요. 나는 그녀의 얼굴을 바라보려 했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저었다. 나이 차이도 그렇고. 별소리를 다 하네요. 요즘 누가 그런 거 따진다고 그래요. 나는 그녀의 턱을 부드럽게 잡고 내 쪽으로 돌렸다. 그녀의 눈이 흔들렸다. 그럼 딱 오늘 하루만 이러기로 하죠. 어때요? 내 질문에 그녀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길고 긴 침묵 끝에 그녀가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겠어요. 민철 씨가 하자는 대로 할게요. 안녕하세요. 제 나이는 36, 돌싱이에요.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중소기업에서 장비 기술직으로 꼬박 10년 넘게 일했죠. 나름 제 분야에서는 전문가라고 자부하며 안정적인 삶을 꾸려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인생이란 게 참 알 수 없더군요. 뜻하지 않게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결국 이혼이라는 파국을 맞게 된 거예요. 정신적으로 너무 큰 충격이었고
그 여파로 회사까지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정처 없이 백수 생활을 한 지 2년 가까이 흘렀을까. 미래에 대한 아무런 계획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듯 살아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문득 회직했던 회사의 거래처 대표님에게서 연락이 왔더군요. 그분은 제가 회사를 그만둔 후에도 가끔 연락을 주시며 안부를 물어주시던 분이었죠. 자네 요즘 어떻게 지내나? 회사 그만두고 뭘 하고 있나? 안 그래도 막막했던 터라 솔직하게 사정을 말씀드렸습니다. 뭘 하긴 해야 하는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아직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참을 묵묵히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던 대표님께서 조심스럽게 제안 하나를 건네셨어요. 그래. 그렇다면 말이야. 우리 회사 생산 라인에 자네가 담당했던 제조 장비들 있잖아. 그거 설비 부품이나 유지 보수 같은 걸 말이야. 그걸 외주로 우리한테 맡아서 해보는 건 어떤가? 자네 기술력이면 충분히 할 수 있을 텐데. 예상치 못한 제안에 잠시 망설였지만 딱히 다른 대안도 없었고 다시 일어서야 한다는 절박함이 더 컸습니다. 그렇게 대표님의 제안을 받아들여 아주 작게나마 외주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혼자서 감당할 수 있는 일들 위주로 시작했고 점차 일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저처럼 퇴직했거나 경력이 단절된 기술자분들을 고용하게 되었죠. 대부분의 업무는 현장에 파견 나가는 직원들을 교육하고 관리하는 인력 관리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사업은 예상보다 순조롭게 흘러갔고 저는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갔습니다. 사업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던 어느 날 부산에 사는 친구 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민수는 제가 이혼하고 사업을 시작한 이후에도 변함없이 연락을 주고받는 몇 안 되는 친구였습니다. 야, 민철아. 너 요즘 사업하느라 정신없다며? 민수 특유의 허물없는 목소리였습니다. 바쁘긴 뭘, 그냥 사는 게 다 똑같지. 내 말 맞다나 먹고 살려고 발버둥 치는 중이야. 하긴. 에휴, 그나저나 너 코로나 때문에 제대로 된 결혼식도 못 올리고 너야 뭐 재혼이라 그렇다 쳐도 재수 씨는 초혼인데 섭섭해하는 건 아니고? 아니, 괜찮아. 우리 둘 다 요란한 거 싫어하기도 하고 요즘은 스몰 웨딩이 유행이라잖냐? 조용히 가족끼리 식사하고 그걸로 가름했지. 그래? 그럼 다행이고. 에휴, 친구 결혼식인데 가보지도 못하고. 야, 미안하다.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 내 사정도 있었을 텐데. 됐어. 괜히 서론이 긴 걸 보니 저한테 뭐 부탁할 일이 있나 싶더군요. 민수는 평소에 필요 이상으로 친절하거나 살갑게 굴 때는 꼭 뭔가 부탁할 일이 있을 때였거든요. 근데 민수야, 오늘 웬일이냐? 서론이 이렇게 긴 걸 보니 나한테 뭐 부탁할 거라도 있어 연락했지? 제가 짐짓하는 체하며 물었습니다. 민수는 제 말에 멋쩍게 웃었습니다. 하하, 역시 너는 못 속이겠네. 뭐 큰 건 아니고 작은 부탁이 하나 있긴 해. 부탁? 무슨 부탁인데? 결혼식에도 못 갔는데. 뭐든 말만 해. 내 부탁이라면 내가 못 들어줄 게 뭐가 있겠냐. 고맙다, 친구야. 다름이 아니라 우리 처가가 창원인 건 알지? 응. 당연히 알지. 내 마누라가 창원 사람이라고 그렇게 입에 달고 살았는데. 그게 말이지. 사실 우리 장모님이 그쪽에, 그러니까 내 사무실 근처에 얼마 전에 작은 식당을 하나 오픈하셨거든. 그래? 장모님이 식당을 하신다고? 응. 그래서 말인데 내가 그 근처에서 사업하니까 시간 될 때 종종 한 번씩 들여다봐 달라고. 얼굴도 좀 비춰주고 식사도 좀 팔아주고 뭐 그런 거. 아, 장모님 식당 개업하셨구나. 알았어. 시간 내서 꼭 한번 찾아뵐게. 진작 말하지 그랬냐? 며칠 뒤 저는 민수에게 주소를 받아들고 그의 장모님이 새로 오픈했다는 식당을 찾아갔죠. 솔직히 별 기대는 하지 않았습니다. 친구 민수가 저보다 한참 어린 여자와 재혼했으니 그 장모님은 저보다 한참 연상일 테고 게다가 식당 일이라니 평범하고 인자한 시장 상인 같은 분을 상상했거든요. 하지만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저는 제 두 눈을 의심했어요. 식당 한쪽에 서서 손님들을 맡고 있는 여성은
제가 상상했던 장모님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마치 영화배우 같은 아름다움과 세련됨이 느껴졌죠. 36 먹은 돌싱 아저씨가 할 말은 아니었지만 저도 모르게 입에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저기, 죄송합니다만 혹시 민수 장모님 되세요? 그녀가 저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누구, 신지? 아,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사업하는 민수 친구입니다. 민수에게 장모님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뵈니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 아니, 배우를 하셔야지. 무슨 식당 일을 다 하세요? 제 말에 그녀는 잠시 놀란 듯 눈을 크게 뜨더니 이내 박장대소를 했어요. 어머, 이 총각 넉살도 좋네. 배우라니. 과찬이십니다. 그녀는 웃음기 가득한 얼굴로 말을 이었습니다. 먹고 살려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거죠 뭐. 남편도 일찍 떠나고 혼자 몸이니 뭐든 해야죠. 그녀가 무심코 던진 혼자 사는 과부라는 말이 제 귓가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아름다운 외모와는 상반되는 그녀의 삶의 무게가 느껴지는 단어였어요. 그리고 그 단어는 왠지 모르게 제 마음속에 묘한 연민과 함께 어쩌면 나도 혼자인데 하는 동질감을 불러일으켰죠. 저도 모르게 제 얼굴에는 옅은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녀는 민수 친구인 제가 신기했던지 이것저것 물어보며 살갑게 굴었어요. 식사하는 내내 제게 신경 써주는 그녀의 모습에서 따뜻함이 느껴지더군요. 그날 이후 저는 일주일에 서너 번씩은 그 식당을 찾았습니다. 점심 식사를 하러 가기도 하고 저녁 약속이 없을 때는 혼자 가서 저녁을 먹기도 했죠. 사실 음식 맛도 훌륭했지만 무엇보다 그녀를 보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그녀와 사소한 이야기를 나누고 그녀의 웃는 얼굴을 보는 것이 일상의 작은 행복이 되었어요. 그녀는 저를 단골 손님 이상으로 살갑게 대해주었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친해졌죠. 어느 날이었습니다. 식당에 들렀는데 그녀의 얼굴에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평소와 달리 웃음기도 없고 시무룩해 보였습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에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최근에 만나던 남성과 헤어졌다는 이야기였죠. 그녀는 저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속마음을 털어놓았고 저는 조용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이야기를 다 들은 후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기분도 안 좋으실 텐데 제가 오늘 저녁에 술 한잔 사도 될까요? 식당 문 닫고 편하게 저녁 드시면서 이야기 좀 하세요. 그녀는 처음에는 망설이는 듯했지만 이내 제 제안을 받아들였어요. 우리는 식당 문을 닫고 제 차를 타고 시내에 있는 조용한 술집으로 향했죠. 차 안에서 우리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제가 이혼하고 혼자 지낸다는 이야기를 꺼내자 그녀는 어머 세상에 민철 씨도 혼자 지내시는구나. 우리 둘 다 외로운 처지네. 라며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친구의 장모와 사위의 친구 관계가 아닌 삶의 고독을 공유하는 두 사람으로 가까워지는 느낌이었죠. 그날 밤 우리는 앞으로 개인적으로 자주 만나고 지내기로 약속했습니다. 물론 저는 그녀가 친구의 장모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어요. 그녀에게 접근할 때는 최대한 정중하게 신사적으로 행동하려 노력했죠. 혹시라도 제 행동이 경솔하게 비춰져서 그녀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나아가 친구 민수에게까지 피해가 갈까봐 조심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이미 그녀에게 끌리는 마음을 완전히 숨기기는 어려웠죠. 우리는 조용한 고깃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며 술을 곁들였습니다. 저는 그녀가 백세주를 좋아한다고 해서 백세주를 시켰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게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사업 이야기, 사는 이야기, 서로의 과거 이야기, 자연스럽게 많은 이야기를 나누며 웃고 공감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백세주 두어 병이 비워질 무렵이었어요. 그녀의 얼굴이 붉어지고 말투와 행동이 점점 흐느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눈이 풀리고 목소리에도 취기가 잔뜩 묻어났죠. 민철 씨, 제가 너무 많이 마셨나 봐요. 그녀가 나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많이 취하셨는데 괜찮으세요? 걱정하는 척 물었지만 사실 제 속으로는 이게 뭐야? 너무나도 쉽게 기회가 온 것 아니야? 하는 불순한 생각과 함께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자리를 정리하고 일어설 때 그녀는 혼자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어요. 저는 얼른 그녀에게 다가가 부축을 했죠. 부드러운 그녀의 팔에 제 손이 닿자 알 수 없는 전율이 느껴졌습니다. 이기지도 못하는 술을 왜 이렇게 많이 마셨어요? 그녀를 부축해 운전석 옆자리로 옮기면서 저도 모르게 걱정 어린 잔소리가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적당히 좀 드세요. 아셨죠? 제 말에 그녀는 반쯤 감긴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귀여워 보였는지 모릅니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술에 취해 정신을 못 차리는 그녀를 혼자 집으로 보낼 수는 없었죠. 다른 방법이 없다고 스스로에게 변명하며 저는 그녀를 제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나는 할 수 없다는 듯이, 아니 어쩌면 내심 기다렸다는 듯이 그녀를 조수석에 태우고 우리 집으로 차를 몰았어요. 차 안에서는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죠. 그녀는 술에 취해 거의 정신을 놓은 상태였지만 나는 그녀의 곁에서 느껴지는 미묘한 체온과 향기에 온 신경이 곤두서 있었습니다. 친구의 장모님이라니 나이 차이도 12살, 보통의 관계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취기에 기대어 축 늘어진 그녀의 모습은 묘하게도 내 보호 본능을 자극했습니다. 동시에 오랜 시간 억눌렸던 외로움과 갈망이 고개를 들었어요. 조심스럽게 현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서서 가장 가까운 소파에 그녀를 눕혔습니다. 숨이 가빴죠. 술에 취해 잠든 그녀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았어요. 화장기가 지워진 맨 얼굴은 식당에서 보던 모습과는 또 다른 연약하고 순수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괜히 목이 말라 부엌으로 가 물을 마셨어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혹은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을지 예측할 수 없는 밤 앞에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다시 거실로 돌아와 그녀 곁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그녀의 잠든 얼굴을 지켜보다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흐트러진 머리카락을 정리해 주었죠. 머리카락 사이로 느껴지는 그녀의 체온이 뜨거웠습니다. 순간 이성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과 마음에 이끌려 깊은 밤을 보냈습니다. 죄책감과 설렘, 금기를 깬 위험한 쾌감,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였습니다.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는 거실에서 눈을 떴을 때 그녀는 이미 깨어나 있었어요. 약간의 당황스러움과 어색함이 감돌았지만 밤새 공유한 은밀한 시간 덕분에 우리는 묘한 친밀감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어제 제가 너무 폐를 끼쳤네요. 죄송합니다. 그녀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닙니다. 괜찮아요. 저도 좋았습니다. 나는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짧은 대화 후 우리는 어젯밤 일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앞으로 우리의 관계는 어떻게 될지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친구의 장모와 사위 친구라는 관계, 12살이라는 나이 차이, 현실적인 벽 앞에서 잠시 망설였지만 밤새 확인한 서로를 향한 끌림과 외로움에 대한 공감대는 그 모든 망설임을 뛰어넘었죠. 우리 아무한테도 비밀로 하고 조심스럽게 만나볼까요? 그녀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나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친구 민수에게, 그리고 그녀의 딸에게 들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만 해도 아찔했지만 그녀를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좋습니다. 우리 둘만의 비밀로 해요. 그날 이후 우리는 비밀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해 만나는 것은 쉽지 않았죠. 그녀는 식당 일 때문에 바빴고 저 역시 사업 때문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주로 그녀가 식당 문을 닫는 늦은 밤에 만나거나 주말에 한적한 교외로 드라이브를 나가는 식으로 데이트를 했어요. 식당에서는 최대한 단골 손님과 사장님의 모습으로 지냈고 다른 직원들이나 손님들이 있을 때는 사적인 대화는 일절 나누지 않았죠. 눈빛조차 조심해야 했습니다. 비밀스러운 관계는 때로는 아슬아슬했고 때로는 짜릿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에서 벗어나 둘만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편안하게 웃고 이야기하며 서로에게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녀는 나이보다 훨씬 젊고 유머러스했으며 삶의 지혜와 연륜에서 우러나오는 깊이가 느껴졌어요.
나 역시 이혼 후 방황했던 시간을 보상받는 듯 그녀에게서 따뜻한 위안과 행복을 느꼈죠. 우리는 서로의 과거 상처를 보듬어 주었고 현재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며 지지했습니다. 그녀는 제가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기도 했고 저는 그녀의 식당 운영에 대해 함께 고민해주기도 했죠. 단순한 연애를 넘어 서로의 삶에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3달쯤 만났을 때였습니다. 우리는 하루가 멀다 하고 만나고 싶어 했고 짧은 만남으로는 아쉬움을 달랠 수 없었습니다. 자연스럽게 함께 보내는 시간을 늘리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죠. 먼저 말을 꺼낸 건 저였어요. 우리 그냥 같이 지내는 게 어때요? 어차피 이렇게 매일 보는데. 그녀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깊이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갑자기 너무 앞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비밀로 만나고 있는데. 알아요. 조심해야죠. 근데 같이 있으면 더 편하고 서로에게 더 집중할 수 있잖아요. 하긴 저도 매일 밤 혼자 있는 게 외롭긴 했어요. 그럼 한번 같이 살아보는 거 어때요? 결론적으로 우리는 사귄 지 불과 3개월 만에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식당 근처에 얻어둔 작은 거처를 정리하고 제 집으로 들어왔죠. 그녀의 짐은 최소한으로 옮겼고 마치 잠깐 머무는 손님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만약 친구 민수나 그녀의 딸이 예고 없이 찾아온다면 어찌할까 하는 걱정이 앞섰지만 다행히 민수는 부산에 살고 그녀의 딸 역시 결혼 후 자신의 생활에 바빠 자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최대한 조용하고 은밀하게 둘만의 보금자리를 꾸려나갔죠. 함께 살면서 우리의 관계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 가장 먼저 보는 얼굴이 그녀라는 사실. 저녁 식사를 함께 준비하고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일상. 주말 아침에 느긋하게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보는 평화로운 시간. 이 모든 것이 제게는 너무나 소중하고 행복했습니다. 이혼 후 경험했던 공허함과 외로움은 그녀의 존재로 인해 완벽하게 채워졌죠. 그녀는 정말이지 현명하고 따뜻한 여성이었습니다. 살림은 꼼꼼했고 음식 솜씨는 식당 사장답게 최고였어요. 무엇보다 저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깊었습니다. 저는 그녀 덕분에 일도 더 잘 풀리는 것 같았고 매사에 긍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정말 여러모로 저를 이렇게 행복하게 해준 여자는 그녀가 처음이었어요. 저는 그녀를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산지 벌써 2년 차가 되어갑니다. 처음 동거를 시작할 때의 불안함과 긴장감은 익숙함과 편안함으로 바뀌었죠. 우리는 이제 완벽한 한 쌍의 부부처럼 지냈습니다. 평범한 연인들이 그렇듯 사소한 문제로 다투기도 하고 금세 화해하며 서로에게 맞춰갔어요. 아웅다웅하면서도 서로를 향한 애정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그렇게 안정적이고 행복한 나날을 보내던 어느 날이었어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거실 소파에 앉아 함께 TV를 보는데 그녀가 조심스럽게 제게 말을 꺼냈죠. 민철 씨, 우리 이대로 계속 지낼 건가요? 응. 갑자기 무슨 소리야? 저는 영문을 몰라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제 눈을 피하며 말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관계 말이에요. 우리 관계가 뭐 문제 있어? 저는 약간 불안해졌습니다. 아니,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그냥 언제까지 이렇게 숨기면서 지낼 건가 해서요. 그녀는 잠시 말을 골랐습니다. 그리고는 어렵게 이야기를 이어갔죠. 사실 저도 이제 나이가 그렇고 민철 씨도 그렇고 더 이상 젊지 않잖아요. 언제까지 이렇게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숨어서 지내야 할까 싶어서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는 좀 관계를 확실히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녀의 말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관계를 확실히 하다니 무슨 뜻이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우리 혼인신고라도 하고 정식으로 부부가 되는 건 어때요? 그녀의 입에서 혼인신고, 부부라는 단어가 나오는 순간 제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와 함께하는 삶은 더없이 행복했지만 결혼이라는 단어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였어요. 2년간 외면해왔던 현실적인 문제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죠. 경제적인 부분, 제 사업은 이제 막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안정적이긴 했지만 엄청난 부를 쌓을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녀는 식당으로 꾸준히 수입을 올리고 있었지만 만약 결혼을 하게 되면 서로의 재산이 합쳐지고 미래에 대한 경제적인 책임도 함께 져야 합니다. 혹시 모를 사업의 부침이나 은퇴 후의 삶까지 고려하면 과연 제가 그녀와 함께 안정적인 가정을 꾸릴 경제적 능력이 충분할까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상속 문제, 이것은 정말 민감하고 복잡한 문제였죠. 그녀는 전 남편과의 사이에 딸이 있습니다. 그 딸은 제 친구 민수와 결혼했고요. 만약 제가 그녀와 결혼하게 된다면 법적으로 저는 그녀의 재산에 대한 상속 권리를 가지게 됩니다. 반대로 제 재산도 그녀의 상속 대상이 될 수 있고요. 문제는 그녀의 재산 중 상당 부분이 전 남편과의 공동 재산이었거나 혹은 전 남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만약 제가 그녀와 결혼하여 그녀의 재산을 상속받게 된다면 그녀의 딸과의 상속 관계가 복잡하게 얽힐 수 있죠. 딸 입장에서는 당연히 자신의 어머니 재산에 대한 권리가 있다고 생각할 텐데 법적으로 새로운 남편이 나타나 그 권리를 주장하게 된다면 생각만 해도 등골이 오싹했어요. 제 입장에서도 혹시나 제가 불의의 사고라도 당하게 된다면 제 재산이 그녀에게 상속되고 그 재산이 다시 그녀의 딸에게 흘러가는 복잡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당장 그런 일이 벌어지리라는 법은 없지만 결혼이라는 것은 법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고 법적인 관계는 언제든 복잡한 상황을 야기할 수 있으니깐요. 복잡하게 얽혀있는 가족관계,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걸림돌이었죠. 제 친구 민수는 그녀의 사위입니다. 민수와 저는 친구고요. 친구의 장모와 친구가 결혼을 한다.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기 매우 어려운 관계예요. 민수는 어떻게 생각할까? 아마 충격을 받거나 저를 배신자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의 아내, 즉 그녀의 딸은 또 어떻고요? 딸은 자신의 어머니가 친구의 아빠와 결혼하는 꼴을 보게 되는 건데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막장 드라마 같은 상황이었죠. 저는 쉽사리 대답할 수 없었고 그리고 며칠 밤낮으로 저는 고민했습니다. 그녀를 사랑하지만 이 복잡한 현실의 벽을 과연 넘을 수 있을까? 넘는다고 해도 주변 사람들에게 특히 민수와 그의 아내에게 상처를 주거나 관계를 망치지는 않을까? 며칠 후 저는 그녀에게 솔직하게 제 속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제 두려움, 민수와 그녀의 딸에 대한 걱정, 그리고 어쩌면 그녀의 재산, 상속 문제까지 언급하며 제 불안감을 이야기했어요. 그녀는 제 이야기를 차분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잡아주었어요. 민철 씨가 어떤 마음인지 알아요. 저도 같은 고민을 했으니까요. 특히 민수랑 제 딸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죠. 하지만 우리가 함께한 2년이라는 시간,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생각하면 더 이상 숨어서 만나는 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녀는 제 눈을 바라보며 확신의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상속 문제는 우리가 서로 의논해서 제 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얼마든지 정리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돈이나 형식적인 관계가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리고 제 딸과 민수에게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이해를 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쉽지 않겠지만 언젠가는 마주해야 할 일이잖아요. 그녀의 단단하고 현명한 모습에 저는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 숨는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무것도 없지. 우리의 관계를 책임지고 주변의 시선과 어려움을 함께 헤쳐나가는 것이 진정으로 그녀를 사랑하는 방식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가장 어려운 관문은 역시 그녀의 딸과 민수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계획했습니다. 민수와 그의 아내를 함께 불러 식사를 하기로 했죠. 약속 당일, 저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느껴보는 긴장감과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는 처음에는 화기애애했습니다. 민수는 여전히 허물없이 저를 대했고 그의 아내 역시 밝은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식사가 끝나고
그녀가 조심스럽게 우리 관계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을 때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민수와 그의 아내는 예상대로 큰 충격을 받은 듯했습니다. 눈이 동그래지고 표정에는 당혹감과 혼란스러움이 역력했죠. 어색한 침묵 속에서 그녀는 진심을 다해 우리의 관계가 시작된 계기, 서로에게 의지하며 사랑하게 된 과정, 그리고 더 이상 숨지 않고 정식으로 함께하고 싶다는 마음을 설명했습니다. 저 역시 그녀의 옆에서 그녀의 딸과 민수에게 죄송한 마음과 함께 그녀를 진심으로 아끼고 행복하게 해주고 싶다는 마음을 전했어요. 가장 먼저 입을 연 것은 민수의 아내, 즉 그녀의 딸이었습니다. 그녀는 눈시울을 붉히며 한참을 망설이더니 어렵게 말했어요. 엄마, 저는 처음에는 정말 충격받았어요. 그리고 아빠 생각도 나고 민철 아저씨가 민수 씨 친구라는 것도 너무 이상하고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하지만 엄마가 지난 몇 년 동안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알아요. 혼자 외롭게 지내시는 것도 늘 마음에 걸렸고요. 그녀는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민철 아저씨가 엄마 옆에서 얼마나 엄마를 편안하게 해주고 웃게 해주는지 사실 저희도 느끼고 있었어요. 엄마 눈이 예전 같지 않게 반짝이는 것도 봤고요. 그녀는 저와 그녀를 번갈아 보며 말했습니다. 두 분이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시는 것 같아요. 엄마 말씀대로 두 분의 행복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딸의 진심 어린 말에 그녀는 눈물을 보였습니다. 저 역시 울컥하며 고개를 숙였네요. 예상치 못한 딸의 이해와 지지에 민수 역시 당황한 듯 보였지만 이내 껄껄 웃으며 분위기를 풀었습니다. 와, 세상에 이런 막장 드라마가 현실에도 있구나. 야, 민철아. 이제 너 우리 아버지 되는 거냐? 그럼 내가 내 사위 되는 거야? 이거 호칭 정리부터 해야겠네. 민수는 특유의 능글거림으로 어색함을 유머로 승화시켰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좀 그랬다. 야, 내 친구가 갑자기 장모님 남편이 된다니. 근데 뭐 외형인가? 아니 아버님. 헷갈리네. 그는 웃으며 말했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근데 형수님 말씀이 맞다. 아니, 이제 어머님이시지. 장모님, 아니 장인어른? 아 몰라. 두 분이 행복하시면 된 거죠 뭐. 처음엔 좀 어색하겠지만 저도 노력할게요.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장 큰 산이라고 생각했던 가족의 반대가 예상치 못한 이해와 응원 속에 녹아내렸습니다. 물론 그 후에도 아주 가끔씩은 어색한 순간이 있었고 민수는 여전히 아버지, 매형, 민철아 사이에서 호칭을 헷갈려하며 웃음을 주었지만 기본적인 존중과 애정은 변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관계가 공론화된 후 숨길 필요 없이 당당하게 만날 수 있게 되면서 그녀의 딸과 민수와도 더욱 자연스러운 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함께 식사하고 명절에는 함께 모여 시간을 보내는 진짜 가족이 된 거죠. 그 후 우리는 정식으로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가 되었습니다. 법적으로도 마음으로도 진정한 반려자가 된 것이죠. 경제적인 부분이나 상속 문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녀의 딸에게 돌아갈 몫을 명확히 하고 우리 둘의 노후도 함께 계획했습니다. 더 이상 불안하거나 숨길 필요가 없으니 마음이 한결 편안해졌습니다. 함께 산지 4년 차가 되어갑니다. 결혼 후 2년, 동거 기간까지 합치면 4년이죠. 저희 부부는 여전히 서로를 아끼고 사랑합니다. 그녀는 여전히 식당 일을 하고 있고 저는 사업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일상입니다. 더 이상 외롭거나 방황하지 않습니다. 옆에 있는 그녀 덕분에 저는 매일매일 행복을 느낍니다. 어쩌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관계를 여전히 이상하게 보거나 수군댈지도 모릅니다. 친구의 장모와 결혼한 남자, 사위의 친구와 결혼한 장모. 하지만 이제 그런 시선은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모든 어려움을 사랑으로 이겨냈고 우리만의 방식으로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으니까요. 가끔 민수가 식당에 들러 너스레를 떨 때면 함께 웃습니다. 이야, 민철이 형. 아니 이제 아버님인가? 여전히 우리 엄마 미모는 그대로시네. 부럽습니다.
하고 장난을 치는 민수를 보며 저는 복잡했던 지난 날들을 떠올리곤 합니다. 그리고 제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그녀를 바라보며 생각합니다. 인생이란 참 알 수 없다고. 뜻하지 않은 시련 끝에 이렇게 더 큰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 줄 누가 알았겠느냐고. 친구의 장모님에게서 시작된 기적 같은 사랑은 수많은 어려움과 편견을 넘어 마침내 저에게 가장 안정적이고 따뜻한 안식처가 되어 주었습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남은 생을 함께 걸어갈 것입니다. 저희의 이야기는 어쩌면 평범하지 않을지 몰라도 사랑의 힘으로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작은 이야기일 것입니다. 저희는 아주 행복한 부부입니다.